등장한 욕설 파일, 이재명 대 이낙연, 과열 양상. 자, 지금 여권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지금 키워드에도 나왔어요. 녹취 파일이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 녹취 파일이 상당히 또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이 제목이 녹취록, 이재명 녹취 파일 01입니다. 01. 그러니까 다음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암시를 주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01, 02, 03 이걸 얘기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56초 분량의 이 통화 녹취 영상이 올라온 건데 여기에는 지난 2012년 7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형수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욕설을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공개됐던 파일과 또 다른 내용의 파일입니다. 네. 이 녹취 파일이 지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형수 욕설 논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던 지난 2014년, 또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17년, 경기지사에 출마한 2018년에도 도마에 올랐었던 일인데 녹음 파일이 새롭게 또 공개가 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배후에 특정 후보 캠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는요, 영상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유튜버는 한 후보와 사진을 찍는 등 다른 후보의 지지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해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법적 대응이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욕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실제로 보면요,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시절의 업적 등이 현재 다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친 이낙연 성향의 유튜버로 현재 정치권에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톤이 조금 낮아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선 법적인 조치 거론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온라인에 대해서 형사님 욕설 파일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네, 이 지사는 제가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쿨하게 변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법적 조치를 하겠냐, 욕설 파문 확산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저자세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원민 기자, 그러면 특정 후보 캠프로 지목이 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 반응이 어때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말을 한 건 없습니다만 이 캠프 상황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상황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 캠프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또 확산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네거티브로 일반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캠프의 상황본부장입니다. 우리 캠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캠프랑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도한 오해이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이 네거티브를 펴는 것 자제해달라라고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윤지영 기자.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딱 공격을 해요, 또.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꺼내 든 건데요. 네. 바로 어제 아침이었죠. 이재명 캠프 사망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 과거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라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에서 바로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없이 발언을 한 것은 이재명 캠프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렇게 역공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2004년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될지 2021년의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될지 헷갈린다라면서 과거에 탄핵 반대표 구설에 이낙연 당시 의원이 노코멘트라고 언급을 했던 그 보도를 얘기를 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쏟아지는 설전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또 거기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탄핵 표기를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거론하면서 네거티브로 돌변한 것은 국민들 눈에 대단히 나쁘게 비춰질 것입니다. 정치적 검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과거 보도를 찾아봤거든요. 과거 2004년에 이낙연은 어땠나?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04년 3월 18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이때 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스스로 탄핵 찬반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측근들의 말을 통해서 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기본적인 팩트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벌인 공세가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언론 보도를 조금만 살펴봤어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네, 그렇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어제 이재명 지사가 MBN 종합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서 자신의 생각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요. 최근에 이제 주춤하는 본인 지지율 그리고 상승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효과예요. 경갑심 효과가 있어서 좋은 일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어제 발언, MBN 출연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일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 지지율이 그쪽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붙는다고나 할까 뭐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위험해지더라도 우리 전체 민주당 진영이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좀 손해라도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도를 넘는 네거티브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견디자, 내가 손해를 보자 이랬던 게 저는 나름은 유효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평소하고 다르게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왜 그 가족들한테 욕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시정에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게 보여서 그걸 막다가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지사는 경계심이 흐트러진 상태였다.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 지사는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인척 비리는 없다. 그러면서 후보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님. 자, 이렇게 지금 이낙연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상당히 과열 양상이에요. 우려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신사협정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그야말로 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 위에서 멋있게 표정으로 협약식 사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 밑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오리 뭐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은 엄청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멋있게 사인을 하겠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난 상호를 향해 상호 간에 그 수류탄 폭탄을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하게 이런 상황 자체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수준 관리를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정하게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에 2007년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여권의 지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전이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가 훨씬 앞서가니까 그냥 뭐 이재명 지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승부 자체를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권의 경선전이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선을 어느 정도 이제 지도부가 잘 관리를 한다면 이걸 뭐 굳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 걱정할 사안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신사협정 체결이 과연 이 스프링클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